요즘에도 많은 분들이 헬스장이나 PT샵 창업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처음이다 보니 도대체 내 돈이 어디에 얼마나 들어갈지 감이 잘 안 오실 거고, 어떤 식으로 접근하셔야 할지 모르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실 거예요. 창업하실 때 고려해야 되는 투자 비용은 크게 분류하자면 보증금 월세, 인테리어, 웨이트머신, 홍보 마케팅, 비품 등 이 정도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보증금과 임대료가 적당한 건지 파악하는 방법과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공유해 보려 합니다.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알고 계시는 내용도 있고 모르시는 내용도 있으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정답은 아니에요. 그래도 제가 헬스장 업력 18년인데 그 경험에 기반한 내용들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험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직접 오픈하시는 대표님 성향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이 점은 참고하셔서 영상 시청해 주세요. 보증금과 임대료를 살펴보실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당연한 얘기겠지만 보증금과 임대료가 매력적인 곳을 찾아야 합니다. 매력적이라고 하는 기준은 금액을 얼마를 말씀하시는 건지 궁금해 하실 수 있어요. 명료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건 제 기준입니다. 저는 매물을 알아볼 때 보수적으로 보는 편이라서 서울이라고 가정하고 약 100평이라고 한다면 보증금은 최대 8천만 원, 월세는 500 이하로만 봅니다. 그것보다 만약에 비싸다고 하면 거의 보지 않는 편이에요. 제가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그동안 소형, 중형, 대형 센터를 해봤기 때문에 비교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보증금은 나중에 돌려받는 돈이긴 하지만 처음 오픈할 때 투입되는 비용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요. 근데 여기서 보증금으로 다 내버리게 되면 정작 내가 써야 할 곳에 투자를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는 말이죠. 오픈 준비하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생각하지도 못한 잔잔바리들이 굉장히 많고요. 정말 훨씬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창업하시는 분들의 투자금은 한정적이다 보니 보증금은 낮으면 낮을수록 좋고 그 돈을 차라리 다른 곳에 활용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어요. 여기서 계약 시 보증금을 높이고 월세를 낮추는 방법도 있는데 그 부분은 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건 나중에 계약하실 때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고요. 나중에 여기서 계약 시 보증금을 높이고 월세를 낮추는 방법이 있는데 그 부분은 임대인과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 이건 논외로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보증금 월세가 싸면 좋은 거지만 무조건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주변 시세 대비 적당한지 낮은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2번, 부동산 발품을 팔아서 시세가 적당한지 파악하셔야 됩니다. 원하시는 평수가 100평이라고 한다면 주변 여러 부동산을 다니시면서 그 비슷한 평수의 보증금과 월세 시세를 파악을 하세요. 인터넷으로만 찾지 마시고 직접 부동산 발품을 파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직접 발품을 팔으라고 하는 거는 부동산 중개 사무소에서 대부분의 임대 물건을 서로 공유는 합니다. 그런데 본인만 가지고 있는 개인 물건도 있어요. 주변 모든 중개 사무소에 직접 들어가서 문의하시고 해당 건물에 방문하시다 보면 어쩌다 가끔 정말 말도 안 되게 싸게 나오는 매물이 있습니다. 그렇게 발품 파시면서 주변 시세는 자연스럽게 파악되시면서 상권도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3번, 재계약과 추후 업장 양도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보통 상가는 임대차 보호법을 받아 동일 업종을 10년 보장받을 수는 있는데 보통 임대인과의 계약은 2년 단위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2년마다 재계약을 하게 되면 임대인이 가만히 있느냐? 아닙니다. 무조건 임대료를 5%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나중에 상가 가치를 높여서 매도할 생각도 하기 때문에 대부분 임대료를 올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임대료는 추후 인상될 것까지 고려하신다면 최초 계약할 때 월세가 저렴하면 더 좋을 겁니다. 다만 임대인 성향에 따라서 계약이 2년마다 갱신이 아닌 5년 계약도 하실 수 있으니 그거는 계약하실 때 임대인과 협의를 하실 수 있으면 최대한 협의를 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서 5% 인상을 말씀드렸는데 5%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월세가 500만 원에 5% 인상이라고 하면 25만 원밖에 되지 않아요. 하지만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은 이제 사업장 대표님이 되실 거고 운영을 하게 되실 거란 말이죠. 비단 25만 원만 생각하셔야 될 게 아니에요. 월세 관리비만 나가나요? 계속 운영하시다 보면 부가세, 종합소득세, 인건비, 퇴직금, 기장료 등등 부수적으로 지출되는 것까지 다 생각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되도록이면 보증금과 월세는 줄일 수 있다면 줄이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정비용은 최대한 줄이는 게 무조건 유리해요. 그리고 사정이 생겨서 헬스장을 양도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보증금이나 월세가 비싸면 양도도 쉽게 안 돼요. 사람 일이 한 치 앞도 모르는 건데 나중에 양도하시고 엑시트 하는 것도 고려하셔야 돼요. 4번 자리, 보증금, 월세는 마음에 들었다고 끝이냐? 아닙니다. 관리비도 보셔야 돼요. 관리비는 사용한 만큼 나가는 것 아니냐 하실 텐데 관리비는 상가관리 위탁업체 비용이나 건물 컨디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간혹 이런 경우가 있어요. 월세가 300만 원인데 알고 보니 관리비가 300만 원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월세가 싸면 뭐하나요? 관리비가 300인데 그럼 매달 월세처럼 600씩 따박따박 나가는 거예요. 부담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관리비에서 어떤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관리비에는 대부분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이런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해당 호실에 전기만 따로 빠져 있거나 도시가스가 없는 경우도 덜어 있으니 이 점은 꼭 체크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관리비는 상가를 임차를 하면서 월세를 제외한 모든 비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통 관리사무소에 가서 관리비 이야기를 하면 평당 관리비로 얘기하는데 이건 아무리 얘기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들어도 잘 감이 안 오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세요. 마음에 들어 하시는 자리를 찾으셨으면 그 자리를 기존 업체에서 사용 중이라면 지난달 고지서를 참고하시면 되고 공실이라면 다른 층의 관리비를 얼마나 나왔는지 확인하시는 게 그나마 정확합니다. 뭐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대충 어느 정도 나올지는 파악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라도 꼭 확인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덧붙이자면 자리 보시면서 주차장도 꼭 확인하세요. 나중에 상권 분석할 때 언급해 드리겠지만 주차 공간이 있어도 협소해서 주차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헬스장이나 PT샵이 사람 많을 때가 특히 오전과 저녁 시간대에 회원들이 많잖아요. 그 시간대에 주차 공간이 넉넉한지 확인하시고요. 주차 공간도 필수 요소이긴 한데 만약에 알아보신 자리가 정말 매력적인데 주차 자리가 부족하다라고 판단이 되신다면 고민해 볼 가치는 있겠죠. 그건 기회병이라고 판단하시고 잘 결정 내리실 수 있다고 봅니다. 무조건이라는 건 없습니다. 참고만 하세요. 가급적이면 이게 좋다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도 심사숙고하셔가지고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헬스장이나 PT샵 창업 시 보증금 월세를 볼 때 확인해야 될 사항. 1번, 보증금과 임대료가 매력적인 곳을 찾으려면 반드시 부동산 발품을 팔아서 시세가 적당한지 파악해라. 2번, 나중에 재계약, 업장 양도도 생각해야 된다. 3번, 보증금 월세만 보지 마시고 관리비도 꼭 체크하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헬스장을 직접 관리 운영을 18년간 하면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별거 아닌 내용일 수 있지만
사소한 한 가지를 놓치면 나중에 큰 리스크로 돌아올 수가 있어요. 준비 잘 하셔서 나만의 헬스장, 나만의 짐을 마련하시고 성공적인 창업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중에는 창업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그 밖의 운동이나 사업에 관련된 내용들도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18년 동안 헬스장 업계에서 일을 했고 맨땅에 헤딩하면서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사업을 시작했었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영상으로 저의 경험을 무료로 가져가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실 거라 봐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유튜브가 처음이라 아직 영상이 허접합니다. 스피치도 허접하고요. 넓은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차근차근 업그레이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콘텐츠는 만들어갈 예정이니 저의 경험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서로에게 큰 힘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